예, 이제 이번 시간에 바로 본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농업재해보험의 개요해서 먼저 목적이 나오죠. 그럼 농업재해보험의 목적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모든 법에서 목적은 가장 출제하기 쉬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법은 농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래서 농업 재해가 발생해서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보상 대상이 여기에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여기 그 보상 그 대상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보험 가입 대상이 되더란 얘기예요. 농작물, 임산물, 그리고 수산물 중에는 이 양식 수산물입니다. 그래서 양식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자연적으로 이 어로 행위를 로 인해서 수확하는 그러한 수산물은 대상이 아니더라. 그리고 가축과 이 농업용 시설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설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시설하우스, 다시 말해서 비닐하우스라든가 아니면 비닐하우스에 따라간 뭐 난방시설, 냉방시설, 이러한 부대시설까지를 포함한 이러한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래서 이렇게 재해가 발생했을 때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 농업용 시설물에 대한 이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규정을 함으로써 농업 경영의 안전성, 요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생산성 향상. 그리고 세 번째,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네,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가장 이 지문에서 출제 가능한 내용들을 보면요, 다음 중 보험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것, 목적물이 아닌 것,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럼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 농업용 시설물, 이런 것들이 지문으로 주어지고, 만약에 여기에 양식이라는 단어 빼고 그냥 수산물 이렇게 나오면 그런 것을 찾아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중 재해보험업법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경영 안정성, 생산성 향상,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이런 것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지문에 경영 안정, 생산성 향상, 국민 경제 균형 있는 발전, 여기다가 소비자 보호, 이런 게 들어온다면 소비자 보호는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내용들을 찾아낼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정의. 이 정의에서는 몇 가지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농업재해. 정의에서 말하는 이 용어들은 지금 농업재해보험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정의해 놓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먼저 농업재해 해서 농작물, 임산물, 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 질병 또는 화재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질병 또는
화재를 말한다. 그래서 자연재해, 질병, 화재 이런 것들이 이 농업재해에 포함된다. 단 어디에 발생하는요? 이런 곳에 발생하는 이 재해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농업재해보험. 내용 보죠.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가입 금액이 나옵니다. 다음은요. 보험 가입 금액 하면 이 보험 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 보험 가입자와 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해서 이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이다. 이렇게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을 가입 금액이라 하는데 이것은 사업자하고 가입자가 서로 약정한다. 다음은 보험료. 보험료하고 보험금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료는 내는 돈이고요. 가입자가 사업자에게 내는 돈. 보험금은요. 사업자로부터 가입자가 받는 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빠를 것 같아요. 이 보험료에 대한 설명 한번 보죠. 이 보험 가입자와 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 가입자가 보험 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내는 돈이고요. 보험금은요. 보험 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 가입자와 보험 사업자 간 약정에 따라 보험 사업자가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돈. 그래서 가입자 입장에서는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 사업. 농업재해보험법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 사업을 우리가 시범 사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조 1항에 따른 재해보험 심의회. 내용 한번 보죠. 농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업재해보험 및 재해보험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부 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 심의회를 두고 해수부 장관 소속으로 어업재해보험 심의회를 둔다. 그래서 심의회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 농림부 장관, 해장, 해수부 장관. 그래서 이 농림부 장관 밑에는 농업재해보험심의회, 해양수산부 장관 밑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각각 두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재에 1번부터 8번까지 8가지의 심의에서 심의할 사항들을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중 농업재해보험에서 심의 사항이 아닌 것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어떠한 사항을 심의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읽어드리는 것 말고는 해드릴 게 없어요. 이 부분은요. 일단 한번 내용 볼까요?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 범위에 관한 사항, 재해보험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손해평가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농업 재해보험 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 범위에 관한 사항, 재해보험 사업 관련 자금의
수익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7번째, 다른 법률에서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그 밖에 농림부 장관, 해수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해서 이 심의사항 8가지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심의의 구성. 구성은 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각 1명 포함 21명으로 한다. 그래서 이 심의의 전체 인원은 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해서 각 1명, 2명 포함해서 위원장 1명하고 부위원장 1명 하니까 2명이죠. 2명 포함해서 21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위원장은요. 이 심의의 위원장은 각각 농림부 장관, 해수부 장관으로 하고 농림부 차관, 해수부 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중에 호선한다. 그래서 정위원장, 위원장은 각각 차관이 하고요. 부는 위원 중 호선하겠다. 이 직무는 이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하겠다. 심의회 부원장은 위원장 보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음은 위원입니다. 이 선출, 심의회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각각 농림부 장관, 해수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된다 해서 이 포함돼야 되는 사람이 A, B, C로 해서 3가지 종류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 1명 이상 포함돼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런 경우도 출제 가능하겠죠.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이 재해보험이나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위원은 학식, 경험이 풍부하다고 농림부 장관이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1명 포함되겠던가. 2번째, 이 농림부 장관 또는 농림부 또는 해수부의 재해보험을 담당하는 상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 공무원. 그래서 농업재해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이 3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 공무원단의 공무원이 1명 포함돼야 되고요. 그리고 3번째, 자연재해 또는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이 기재부, 행안부, 금융위원회, 산림청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그러면 이 기재부, 행안부, 그리고 또 금융위원회, 산림청에 이런 사람, 이렇게 해서 각각 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는 사람들 1명 이상 포함해야 되는 경우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포함해야 되는 사람이 아닌 경우는 이런 문제도 출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리은번의 임기입니다. 위원,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이 재해보험이나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래서 보시면
요 사람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의 임기는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만 임기 3년으로 딱 정해져 있고 공무원단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위원회 해촉. 농림부 장관, 해수부 장관은 위원, 농림부 장관, 해수부 장관이 재보험이나 농업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임기는 3년이고 또 해촉도 가능하더라. 근데 해촉하는 경우가 지금 4가지로 정해져 있죠. 첫 번째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두 번째,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리고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해서 4가지 경우에는 이렇게 해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촉된 위원의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도 가능하겠어요. 다음은 회의. 이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됩니다. 그리고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그래서 회의에 소집은 2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회의를 소집을 하고요. 또 하나는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회의를 요청을 하면 소집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음은 심의회 회의는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회의를 의결할 수 있더라. 다음은 심의에 따른 분과위원회입니다. 심의회 아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얘기예요. 내용 한번 보죠. 심의회는 그 심의사항을 검토 조정하고 심의회에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서 심의회 다음에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둔다. 해서 이 농업재해보험 심의의 경우에는 농업인 안전보험 분과위원회. 요걸 둘 수 있고요. 그리고 어업인 경우에는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 경우에는 이 어업인 안전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요. 또 어선업 및 재해보상보험 분과위원회. 그래서 재해보상 보험분과위원회 이런 2개 해서 각각 이 농림부 장관 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경우 해서 분과위를 총 3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냥 이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손해평가사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예요. 그래서 손해평가사 우리 정식 그 자격증 명칭이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 이러다 보니까 요 안에 농업 안에 어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쪽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봐도 되겠어요. 그러면 농업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은요. 농업,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농작물, 임산물, 농업용 시설물, 가축 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다뤄야 될 부분이고 2차에 가면 이러한 내용들을 어떤 경우에 보험을 받고 안 받고 어떤 그 재해에서 보상을 하고 안 하고 보험료는 얼마고 보험금은 얼마고 피해율은 몇 %고 이것을 2차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니은번에 A 한번 볼까요? 농업안전보험분과위원회는 이 농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 심의사항 중 농업인 안전보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급번 한번 보죠. 다음 페이지. 이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9인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한다. 그래서 분과위는 장을 1명, 그래서 분과위원장 1명 포함해서 전체 9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이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해라 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심의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해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시면 되겠고요. 수당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분과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분과위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렇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이러한 이유로 위원으로 선출된 사람은 수당이 나갑니다. 하지만 이 공무원들은 원래 자기 업무예요. 그래서 수당 지급을 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운영세 측은 그 밖에 심의 또는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의 의결로 거쳐 이 위원장이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보험 사업입니다. 재해보험 사업제도 해서 재해보험의 종류입니다. 그러면 농업재해보험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는 얘기죠. 내용 보죠. 이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 재해보험, 임산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으로 한다. 그래서 종류는 농작물 재해보험, 임산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해서 보험의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 시설물은 여기로 포함돼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보험의 목적물입니다. 그러면 각 보험별로 목적물은 어떻게 되느냐? 이 농작물 재해보험,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임산물은요, 임산물 및 임산물 시설물. 역시 가축은 가축 및 축산 시설물.
양식수산물은요. 양식수산물 및 양식수산물, 시설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보험의 종류, 농작물 재해보험, 임산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종류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각각 종류에 따른 보험의 목적물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플러스 원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에요. 이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 목적물의 범위에서 나오는데요. 이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사과, 배, 포도, 단감, 감귤, 포도, 참다래부터 쭉 해서 양송이, 새송이까지를 지금 이 농작물로 해서 우리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사과부터 새송이까지의 농작물에 재배하는 데 필요한 농업용 시설물도 역시 보상을 하겠다. 임산물은요. 떫은 감, 밤, 대추, 복분자, 표고, 오미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재밌는 사항이요. 이 단감은 농작물로 보고요. 떫은 감은 임산물로 봅니다. 그래서 임산물 재해보험에서 다루는 거. 그리고 가축 재해보험. 이 소부터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벌, 토끼, 오소리, 관상조까지 해서 여기에 가축에 해당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육하는 축산시설물 역시 이 목적물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쭉 나열돼 있는데 이 중에서 요건 지금 매년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보험 목적물로 이 농작물 종류라든가 임산물 종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건 점차 확대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보험 대상 목적물이 확대될수록 우리 손해평가사들이 실무에서 먼저 보험 가입하는 가입자 농가들이 늘어날 거고요. 농가들이 늘어나면 따라서 우리 손해평가술의 업무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을 어디까지 해줄 거냐 하는 것도 정했습니다.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 범위는 해당 재해 발생 빈도 얼마나 자주 발생하느냐 그리고 피해 정도 세 번째는요. 객관적인 손해평가 방법 그리고 재해보험 종류별로 그래서 이런 것들 발생 빈도, 피해 정도, 손해평가 방법 등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 다음 중 이 재해보험의 보상재해 범위를 결정하는데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발생 빈도, 피해 정도, 손해평가 방법 요거 외에 다른 게 들어오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 종류도 늘어날 거고요. 이러한 대상 농작물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 가입자 및 보험 사업자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